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습니다. 네 번째 기각이 됐어요. 29번 탄핵을 발의했지만 13번 탄핵이 소추됐고 13명 직무가 정지됐는데 4명 연이어 줄 기각이 된 겁니다. 민주당이 탄핵 소추한 인원 중 단 한 명도 탄핵이 인용된 사람은 아직까지 없는 겁니다. 그런데 소름 끼치는 건 아직 9명이나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. 자, 탄핵이 기각됐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자, 4대 4예요. 윤 대통령이 지명해서 보수 성향 혹은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은 기각을 했고요.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은 인용을 줬습니다. 그런데 탄핵을 시키려면 정족수가 6명이 필요합니다.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탄핵은 기각이 된 겁니다. 자, 여야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요. 일단 여당 입장 들어보시죠.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이진숙 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이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 바랍니다. 단 3일 근무에 172일 직무정지,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72일이나 걸렸습니다. 이러한 언론장악 기도의 시작점이 바로 방통위원장 탄핵이었습니다.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선전장관 개별수가 처음 한 일이 언론사 통폐합이었습니다. 지금도 방송 장악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재명 세력이 만약 집권하게 되면 어떤 일부터 할 것인지는 개별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13건 탄핵이 통과됐습니다. 아직도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된 국무위원들이 많습니다. 9명이 현재 탄핵 심판과 결과를 대기 중에 있습니다. 한덕수 국무총리, 법무부 장관 등등도 포함이 되고요. 줄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. 자, 아직까지도 9명 정도가 더 직무가 정지돼서 탄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13명 중에 얼마 정도는 그래도 탄핵이 인용돼야 민주당이 좀 탄핵을 남발했다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세요, 김정희님? 그래, 승률이 낮네요, 매우. 승률이 낮다. 네. 그래서 조금 승률이 낮다. 네, 우려했던 이게 사실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바도 있잖아요. 우려와 고민의 지점이 있었다. 예,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씩 나오고 보니까 조금 더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. 남아있는 또 사건들은 어떻게 나올까도 궁금한데 특히 그러나 이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4대 4로 아주 팽팽했지만 법적으로 6명이 찬성해야만 파면이 되는 거니까 안 됐죠. 그런데 2인 체제에서 그 결정을 내리고 이 2인 체제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해준 결과가 돼버렸는데 방통위 구성이 이제 과제로 남은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다음에 의사정족수, 개의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국회에서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3명은 참여를 해야 된다. 이제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런 논란의 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일단 방통위 구성을 빨리 하는 게 맞겠고 네. 두 번째는 방송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죠. 정확하게 의사 정족수는 3인 이상으로 해야 된다랄지 그래야만 헌재까지 올라간 이 결론에 대한 뭔가 교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고요.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업무에 다시 복귀했습니다마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. 이게 2인 체제 하에서 마음대로 뭔가를 다 결정하고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특히 방송 언론 탄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막 그렇게 면죄부 주고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시그널은 아니거든요. 예. 거기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되고 그게 맞지 않다는 것들이 법원에서 지금 나오는 판결들 KBS 이사다 박문진 관련한 그 법원의 결론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2인 체제에서 결론 내린 부당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. 결론은 좀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이거를 통해서 좀 제도 개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. 예. 네.